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려다 지쳐버린 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우물가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티아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젊은 날부터 남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곡식이 모자라면 한 대박을 내어 주었습니다. 누가 수레바퀴가 부러지면 밤이 깊어도 나무못을 깎아 주었습니다. 마티아는 장터에 나갈 때도 늘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마음이 착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티아의 집은 점점 비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자루는 얇아졌고 기름 등잔도 자주 꺼졌습니다. 도와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또 다른 부탁을 들고 왔습니다. 마티아는 웃으며 받아주었다가 돌아서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하지? 내가 착한 척만 하고 있었나? 마티아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물건이 아까운 게 아니야. 마음이 자꾸 새는 것 같아서 무서운 거야. 어느 저녁 마티아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항아리 밑바닥이 젖어 있는 것을 그제야 보았습니다. 작은 금이 나 있었고 물이 아주 천천히 새고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물을 더 부어보았지만 항아리는 끝내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바라보다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 마음이 꼭 이 항아리 같구나.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곳에 나는 계속 붓고 있었구나. 마티아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숲가에 머무르시는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마티아는 해가 기울 무렵 숲길을 걸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마티아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티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자꾸 지치고 서운해집니다. 받은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는 듯하고 저는 점점 가난해지는 듯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제가 나쁜 사람인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티아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곁에 놓인 항아리를 가리키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어본 적이 있느냐? 마티아가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이르셨습니다. 만약 항아리에 금이 나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마티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답했습니다. 금이 나 있으면 고치거나 다른 그릇을 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금이 난 그릇에 계속 붓는다고 해서 물이 남겠느냐? 물은 새고 그대는 더 목마를 뿐이다. 마티아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거절하면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뒤에서 욕을 먹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주고 더 애쓰다가 돌아와서는 속이 상합니다. 부처님께서 마티아를 바라보시며 한숨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따뜻함이지만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태운다. 그대가 돕는 마음은 귀하다. 그러나 그 마음을 허투루 새게 두지 말아라. 그대가 먼저 할 일은 그릇의 금을 살피는 일이다. 도움을 받기만 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물 한 바가지를 다 붓지 말고 한 컵만 건네도 좋다. 그대의 우물까지 비우지는 말아라. 도움은 주되 그대의 숨이 남아 있을 만큼만 주어라. 부처님의 말이 마티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마티아는 그동안 착하다는 말에 기대어 두려움을 숨겨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절을 못한 것이 자비만은 아니었습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혼자 버티는 척하고 싶어서 계속 퍼주고 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티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 숨을 지키는 길이 있구나. 집으로 돌아온 마티아는 우물가에서 항아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금이 난 자리를 진흙으로 메우고 마른 풀로 감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가 또 곡식을 빌리러 왔습니다. 마티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 대박은 어렵고 반 대박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바치를 도우며 다시 채우는 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잠시 멈칫했지만 마티아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티아는 문을 닫고 돌아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키는 숨이 있어야 내 자비도 오래 가겠지.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다 마음이 먼저 마르는 저녁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돕기 전에 내 숨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항아리의 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우물을 지키는 길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